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가증권의 취득시 회계처리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추가적으로 좀 더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처분까지 해서 유가증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평가하기에 앞서 일단 주식과 채권의 취득 목적에 따른 분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이것을 찾는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한 만기라는 것 없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는 금융상품이죠. 따라서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만기가 존재하고 만기일에 투자한 원금이 상환되는 그런 금융상품이었죠. 당연히 중간중간 이자도 받고 아무튼 만기가 존재한다는 게 주식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채권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거 단기간 투자해서 이자나 아니면은 차익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기간 투자하면서 기회 봐서 매도하거나 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모두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은 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는 분류가 가능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분류가 안 되죠. 왜? 만기 자체가 없는 금융상품이니까. 자, 반면 채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모두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와 관련해서인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중에 언제든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산일 평가 시의 시장가치,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왜? 지금 팔면 그 가격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얘네들한테는 상당히 유효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일단 해당이 되지 않았고 채권만 해당이 됐죠. 자, 원금 상환이 되는 금융자산이었죠. 따라서 채권이 발행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도 그 시점의 공정가치는 중요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만기에 정해진 원금이 있고 그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상각 후 원가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 얘는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일단 이 화면상으로 그냥 외우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의 평가라는 주제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 평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를 할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도 원리는 같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득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이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 10주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8만원, 취득 원가가 8만원이라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학습했으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에 8,000원씩 주고 산 게 지금 결산일에 하나에 만원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에 해당이 되는 회계처리를 하고요. 또 나는 가지고만 있었는데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는 이익이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요소를 찾았으니까 이제 적절한 계정 과목을 찾아봐야겠죠. 자, 차변부터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그 자산이 뭐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평가를 통해 내가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름은 길지만 그냥 말 이어 붙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아니라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한 주식이 항상 가격이 오르면 좋겠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도 사기만 하면 떨어져서 참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가 이익이 아니라 평가 손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에 공정가치 떨어진 거 말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까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6,000원 된 거 보이시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와야겠죠. 그리고 떨어진 만큼 나한테는 손해니까 차변에 이번에는 비용이 와야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계정 과목 찾아서 바꿔줘야겠죠. 자,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손실,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이 오면 되겠죠. 자, 이거 금액 떨어진 거 말고 원리는 똑같은 거죠. 원리 똑같은 거니까 혹시라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어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은 다 같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만 바뀐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마찬가지로 8만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10,000원 됐습니다.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거니까 차변에 자산이 증가해야죠. 그리고 대변 계정 과목은 딱 봐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거는 아셔야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수익의 발생이 아니라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많이 어렵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우리가 평가 손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평가 손익은 우리가 실제로 처분해서 나에게 실현된, 즉 내 손 안에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판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걸까요? 자, 평가니까 당연히 판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개념이죠. 즉 아직 나에게는 들어오지 않은 손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현되지 않은 건이니까 이거를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을 분류하는 입장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고 지금 쌤이 만들어 놨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평가 이익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 회사의 순이익을 늘려서 주주들 배당도 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평가 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건데 앞으로 이익 볼 것 같다고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 어차피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팔아버릴 목적으로 산 거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시켜서 주주들 배당도 주고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목적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죠. 즉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해도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일단 단기 손익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분류를 하느냐? 일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낮다는 얘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가치가 올랐으면 평가 이익이었을 거고
가치가 떨어졌으면은 평가 손실이 났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바로 자본이죠. 왜?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었으니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일단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항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는 시점, 즉 실현되는 시점에서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줍니다. 자, 쌤 얘기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1급 이상의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반복 듣기 하면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정리해보고 가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주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안 되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항목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외우고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올라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그리고 오른 만큼 이익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증가시키고요.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통해서 배운 거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자, 먼저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분류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채권은 단기, 매도, 만기 전부 다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죠. 평가하는데 취득 원가 또는 장부 금액보다 오르게 되면은 평가 이익이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었죠. 그리고 공정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이었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되면 안 되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유가증권 처분하는 것까지 해서 유가증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